받아라. 모두에게 멋진 저녁이 되길 바라며 이제 잘 자라고 인사할게요. 지금 밤 10시쯤이고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의 일이 훨씬 더 쉬워지길 바라고 최근에 다시 검토하고 확인한 몇 가지를 공유하고 싶어서요. 정말로 추가적인 가치를 줄 수 있다고 믿거든요. 우선 업계 전문가로서, 그리고 흔히 말하는 주제 전문가니 뭐니 하는 그런 말은 하지 않겠지만, 사실 20년이 넘는 긴 시간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실제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는 것과 그냥 의자에 앉아서 엉덩이로만 대충 느끼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고 실제로 운영의 흐름을 몸소 느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아직 저를 링크드인에서 팔로우하지 않으셨다면 꼭 팔로우해 주세요. 저는 거기서도 많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이야기하고 요구합니다. 만약 제가 아니면 누가 더 나은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누군가가 그 역할을 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업계에서 이렇게까지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정말이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육 자체나 가르침뿐만 아니라 실제로 변화가 필요한 산업 자체를 바꾸는 데에도 개방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유주들은 여러분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것들을 바꿔서 훨씬 더 나아지게 할 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선원들도 사람이지 예비 부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싸움, 이건 분명히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저는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모든 우려 사항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 새로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고 제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이해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20년간 쌓아온 지식으로 전화로도 선박의 소리를 듣고 어떤 작업이 진행 중인지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많은 경험이죠. 그러니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IMO에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예를 들어 내부 사무실이나 기타 등등의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건 실제로 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 지점에 도달할 겁니다. 정말 곧 그 지점에 도달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 여러분이 진짜로 받아야 할 것을 챙길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바다에서 일하면서 좌절하고 상처받고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것들, 유명한 이름들, IMO 같은 것들, 그런 화려한 것들 정말 많죠. 그런데 그 대가가 뭘까요? 선원들의 생명입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당신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해운업의 진짜 얼굴이에요. 이게 바로 당신들이 진짜로 누구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신이 마치 마리아 테레사처럼 공동체를 구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부분을 탐구해보고 이 산업이 진정으로 변화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직접 확인해 볼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료 자료도 많고 정말 다양한 무료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료 자료와 멤버십도 있는데 기초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심화된 내용까지 제공됩니다. 수준과 저와 함께 일하고자 하는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사람들은 어차피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올 필요는 없어요. 사람들은 자료가 제공하는 진짜 가치와 진정한 전문성을 직접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점 중 하나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기처럼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황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정말 방대한, 정말 엄청난 경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 다양한 상황에서 제가 이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정말 감당이 안 될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회사에서 일해봤습니다. 제 링크드인에서도 그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회사도 제 일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분명히 말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런 권한이 없고 만약 그런 말을 한다면 전부 거짓말일 겁니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를 가든 가치를 가져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제 가치, 그건 바로 이 채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달은 건 이런 큰 회사들보다는 저 자신과 여러분, 즉 개인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 회사들은 결국 뭐랄까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 회사들이 오래도록 크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그들이 왜 오래도록 크지 못할지 알고 싶다면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천천히 무너져가게 두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번에는 링크드인 자체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게시물이 많아요. 모든 게시물은 정확합니다. 가끔은 약간 답답함을 느끼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업계에서 실제로 아무런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이죠. 에모신 내부에서요. 오늘은 여러분께 원유와 원유 세척에 관련된 책 한 권과 온라인 강좌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쌓아온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불필요한 상황이나 추가 클레임 없이 최고의 하역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성공 노하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선박의 승선에서 일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만든 교육 자료를 진심으로 믿는 이유는 모든 내용이 검증되었고 그 방법론이 실제로 테스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처음 펼치는 순간부터 바로 실질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이해와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이 주제를 위해 특별히 만든 온라인 강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강좌는 이미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책은 아마존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으며 이 영상 아래에 남겨둘 링크를 통해 바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참여하셔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기회와 가능성의 창을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여시길 바랍니다. 원유 세척 가이드와 원유 세척 마스터 클래스 온라인 강좌를 함께 활용하면 분자 행동에 대한 이해부터 각 등급별 특성, 각 특성별 취급 방법, 주의해야 할 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법, 최적의 프로그램, 선택 방법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실질적인 지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원유 세척에 대한 정말 환상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은 원유와 그 방출 과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강좌는 최첨단 지식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로 무언가를 가져온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한다면 그런 식으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려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저는 답답하다고 해야 할까요? 누군가가 시스템을 조작해서 돈을 버는 걸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은 있는 그대로 해야 하고 실제로 한 일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마치 엔진과도 비슷합니다. 연료를 넣듯이 여기서 연료를 돈에 비유할 수 있는데 엔진은 반드시 무언가를 생산해야 합니다. 만약 엔진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한다면 결국 주주들은 가치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오로지 엔지니어링에만 집중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영상을 만들면서 그리고 가치 자체를 식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일을 선택했고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단 몇 가지 중요한 기술들을 반드시 개발해야만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할수록 문제없이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이 일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고 나서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다른 걸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말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께 꼭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이야기나 혹은 질문이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면 저는 제 지식과 업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진심으로 안내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엔지니어로서의 목적이 항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것이었고 그 일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게 정말 좋습니다. 네, 바로 그 점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고 우리 둘 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점은,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것이 바로 사람들 사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장벽인데 그건 바로 질문이고 연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장벽입니다. 만약 당신과 제가 이 장벽을 넘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논의할 수 있고 2명, 3명의 머리가 1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기술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업계에서 이미 20년 넘게 일해왔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영상을 만들어 왔고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 3등 항해사 시절부터의 모든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견습 엔지니어 시절의 경험도 포함해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직업에 대해 여러분이 여기서 듣는 것과 실제가 많이 다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직업 중에서 가장 요구가 많은 직업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이 직업이 우주 비행사보다도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직업이 정말 큰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여러분이 개발하는 기술을 통해 이런 문제들과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즉, 지식을 쌓고 기술을 향상시키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과거, 그러니까 마지막 직장에서 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석유 메이저 회사에서 가졌던 그 직책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그 3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또한 제 매니저도 함께 성장했고 정말 훌륭한 매니저였습니다. 그분의 결정과 모든 행동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가 정말로 그의 조언을 고맙게 생각하는 유일한 매니저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저의 성장과 기술 향상, 그리고 여러 가지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해요. 이것이 저에게도 에너지와 동기를 주어서 젊은 세대를 위해 이 자료를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산업의 변화 가능성을 정말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이 10년이 걸렸지만 이 채널에 이미 올라와 있는 자료를 활용하면 여러분은 이 3년 만에 20년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단지 제 경험만이 아니라 제가 읽고 주목하고 직접 보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의 집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특정 지식은 실제로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그중 일부는 예를 들어 더 고급 수준이에요. 정말 고급인 이유는 여러분이 그 훈련이나 예를 들어 오버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그 일을 완전히 숙달하게 되고 때로는 정비팀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마스터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즉,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스터링과 관련된 또 다른 점입니다. 마스터링이란 무엇이 부족한지 찾아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건 일종의 연구와도 같아서 시간이 걸리고 연구와 개발 그리고 다양한 부서와의 논의가 합쳐지면은 정말 혁신적인 무언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예를 들어 해양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해양 분야에서는 정말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이 분야, 즉 해양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사무실이나 육상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여러분이 그곳에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어떤 해결책도 찾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배와 함께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고 전 세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고 방식을 가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들은 같은 삶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단계와 모든 자료를 통해 함께 할 일은 여러분이 여기서 얻는 정보에 대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실력을 끌어올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든 맞설 수 있는 필수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 믿으세요. 여러분이 알게 되면 훨씬 더 침착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결정을 내리고 해결책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안전교육입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소방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을 배우고 익히면서 점점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발전해 나가면서 지식도 단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상에서 서로를 도우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폐쇄된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작은 사회와도 같습니다.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곳 선상에서는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성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소개를 했네요. 그리고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제 웹사이트와 웹페이지 등 모든 설명 링크도 꼭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는데 거기에는 제가 일상에서 하는 활동들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로 산책 같은 간단한 것들이 많아요. 단순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엔진을 살펴볼 겁니다. 이 엔진은 작은 MEB 엔진으로 벌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선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엔진과 관련해서 한번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벌크선 경험은 탱커선과 비교하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는 탱커선을 훨씬 더 좋아했고 그래서 딱 한 번만 타게 된 거죠. 그래도 거기서 뭔가를 배운 건 사실이고 추가적으로 얻은 것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벨로스트 시스템 같은 것들이요. 선박의 벨로스트와 디벨로스트 방법도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가 치프 오피서 업무도 했거든요. 치프 오피서 일을 하는 게 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저도 그걸 했어요. 선박에 벨로스트를 넣고 빼는 게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건 작은 엔진이에요. 6기통 엔진이고 보어는 15cm입니다. B93입니다. 시계 방향의 점화 순서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실린더가 점화되고 그 다음은 5번, 3번, 4번, 2번, 6번 순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엔진의 점화 순서입니다. 또한 커넥팅 로드의 길이, 엔진의 스트로크, 그리고 최대 연속 출력까지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뭔가 흥미로운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임스탬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엔진이 작동 중일 때 특정 순간을 사진으로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시간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엔진, IM1화, 선박, 그리고 온라인 상태, PMI, 오토 튜닝, 버전 등 모든 정보가 표시됩니다. 엔진 속도도 보여줍니다. 이 컨벤션 압력도 보여줍니다. 추정 유효 출력도 보여주는데 1800W와 엔진의 추정 부하 74%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6개 실린더 모두의 표시 압력, 압축 압력, Pmax, 그리고 P압축, P스캡인지 엔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비율입니다. 그래서 모든 압력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거의 모두가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좋은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압력 손실 같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평균값과 각 실린더에서 얻은 값을 각각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게 비율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비율입니다. 알겠죠? 이 비율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압축 압력을 구해서 스캐빈징 압력으로 나눕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산해 봤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이 계산에 추가해야 할 것은 바로 절대압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약 138.8을 2.48로 나누면 55.97이 나오는데 이건 여기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계산을 얻으려면 여기서 게이지에 일반 대기압을 더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절대압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도 일발을 더하고 저기에도 일발을 더하면 계산을 해보면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값이 같아졌다고 가정하면 이건 좋은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한 실린더의 Pmax가 다른 것보다 낮았다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큰 압축기가 있다면 값이 더 낮아질 것이고 여기서 비율이 기본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필터 요소가 더럽거나 터보 차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전체, 터보 차저, 필터, 그리고 모든 시스템의 상태가 여기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리고 뭐든지 예를 들어 압축과 관련된 문제라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모든 계산, 그리고 이쪽에서 할 수 있는 계산, 즉 공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것은 이 비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의 비율입니다. 이것은 실린더에서의 순수한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명확한 값들입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계산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평균 압력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약간의 편차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차 중 일부는 잘못된 센서 또는 센서가 보정되지 않았거나 오래되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들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선들은 한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는 괜찮지만 여기에서는 값이 약간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센서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센서를 바꿔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을 새로 받았을 때 성능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성능 테스트를 하려면 예를 들어 50%에서 운전해보고 엔진이 안정될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날씨 조건이 좋을 때 진행합니다. 그 다음 60%에서 운전하고 70%에서 운전한 뒤 80%에서도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렇게 하면 엔진의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여러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엔진 파일에도 넣을 수 있고 나중에 예를 들어 6개월이나 1년 후에 돌아왔을 때 이전에 했던 테스트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죠. 각 선박마다 디지털 형태로 저장할 수 있으니 굳이 인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편차가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편차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점은 다이어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압력 다이어그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실린더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다이어그램이 있어서 각각의 실린더를 함께 선택하거나 따로 선택해서 예를 들어 1번과 5번, 2번과 4번을 비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멋진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픈 다이어그램이라서 피스톤이 올라가면서 압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사점에 도달해서 상사점을 지나면 여기서 연료가 분사되고 연료가 타기 시작하면서 압력이 거의 22바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소가 일어나고 스캐빈징 에어 포트가 열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이건 마치 심장 다이어그램처럼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똑같아요. 그리고 각 개별 실린더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다이어그램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크랭크 각도를 정확히도 단위로 확인하세요. 하나씩 그리고 모두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함께 보면 정말 멋진 그림이 나옵니다. 정말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어떤 편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린더 압력과 크랭크 각도 다이어그램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알겠죠? 각 실린더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실린더고 그 다음이 다섯 번째 실린더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검은색이 네 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점화 순서입니다. 1, 5, 3입니다. 여기 위쪽으로 가봅시다. 1, 5, 3, 4, 2, 6입니다. 4, 2, 6입니다. 이 다이어그램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렇게 점화 순서가 정해지고 실린더가 내려갈 때 40바의 압력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린더는 압력이 올라가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린더가 내려가면 다른 실린더들이 압력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약간씩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가장 낮은 부분에서 서로 겹치게 되는 거죠. 가장 낮은 부분에서요.
이게 바로 바나나 다이어그램입니다. 이건 닫힌 다이어그램으로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스캐빈징 공기가 들어오고 압축, 연소, 그리고 팽창 과정이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엔진의 부피를 나타내는 거죠. 이 면적을 측정하면 이게 바로 우리 엔진이 하는 일, 즉 일량입니다. 플래니미터라는 이 장치를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이걸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플래니미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이 디지털 다이어그램과 센서에서 나옵니다. 각 실린더마다 여기서 예를 들어 L 인젝션이 있거나 연소 후라면 이 값이 충분히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료 인젝터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샤프트 회전 수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한 번 회전, 두 번 회전, 세 번 회전입니다. 여기서는 10번 회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압력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 각 회전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연료 인덱스가 약간 줄어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류나 다른 이유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 값들도 꽤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140바 정도의 분사가 있는데 이 선이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160바가 넘는 부분이 Pmax, 즉 최대 압력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게 전부이고 이것이 엔진을 제어하기 위한 권장 사항입니다. 또한 매일 아침 엔진룸에 내려갈 때마다 엔진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커피 한 잔 들고 가서 한 5분에서 20분 아니면 30분 정도 앉아 계세요. 모든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세요. 모든 다이어그램은 온라인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더 정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된 점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도 잊지 마세요.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중 하나에 가입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등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탭에도 질문과 이미지 등 다양한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실제 문제 해결 사례, 다양한 시뮬레이션, 그리고 자료 제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항상 지식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